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많지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실제로 이게 완전 재건축 기회가 완전 열려서 상방이 열리는 거는 2년 뒤에 얘기예요. 이제 173석의 의석을 통과하지 못하면 완벽하게 재건축에 대한 지금의 그 프레스 압력을 개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시다시피 대통령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미세하게 조정하는 수준밖에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눌려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투자는 뭐죠? 선점하는 거예요. 먼저 사놓고 나중에 돈 열심히 번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주는 구조예요, 시스템이.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총알이 있거나 없거나 준비 중이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총알이 맞다라면 최대한 빠르게 돈을 최소화시켜서 씨앗을 심어놔야만 그게 자라요. 씨앗도 안 심었는데 자라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소액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재건축이 뭔가, 그걸 저는 항상 연구해요. 아, 재건축 중에 제일 싼 게 어디지? 아, 여기 보니까 뭐 금정역에 보니까 이거 투자금 작네? 뭐 이러면서 계속 보죠, 단지들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고 전세가율이 낮아요. 오래된 구축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투자의 기본은 에쿼티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기 투자 자본을 제일 적게 해야 지렛대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에. 몸집이 크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이나 지금 재건축 시장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재개발도 마찬가지. 일정 절차 이상 밟았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장들은 몸집에 비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수익률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재보면 가장 많이 오른 25개 구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노원구예요, 노원구. 다들 보면 이제 강남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노원구예요.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자, 퍼센테이지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내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그건 노원구가 1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투자자로 봐야지 네임밸류에 속으면 안 돼요. 지역구를 높이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남들도 다 아니까. 남들 다 원하니까. 그런 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면 어렵고 수익률은 낮아요. 이거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지금 다시 한번 머리를 한번 씻으세요. 투자자로서 접근을 합시다, 재건축을. 자,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에 그럼 어떤 규제 완화가 있을까? 요거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지금 투자하기에 가장 난이도가 높고 어렵고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시장은 당연히 재건축입니다.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도 별로 안 돼. 구조가 그래요. 자, 일단 말씀드렸던 전세가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현장부터 조금 인기가 없는 현장도 40%입니다.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설립 정도 낮다. 그러면 이 정도 전세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본 많이 들어가면 아까도 말했죠,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세월이 돼버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첫 번째, 안전진단 강화. 이게 첫 단추부터 풀리지 않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데. 예. 지금에 있는 이 안전진단 룰에서는 통과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짜 무너지기 직전 가야지 해줄 정도. 예, 그 정도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맞물리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테크를 해야지만이 가져올 수가 있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녹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돼요. 자, 다음. 이게 가장 커요. 이게 가장 재건축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게 유예가 되다가 이번 정권 들어왔을 때, 저번 정권이죠. 들어왔을 때 2018년부터 또 이게 룰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유예를 시켜주다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남으면은 이익을 잘라간대. 중요한 게 뭐예요? 팔지 않았는데. 난 팔지 않았는데 돈부터 먼저 내라는 거예요. 너는 좋은 아파트 신축 가지고 있잖아. 돈 좀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죠. 양도세 나중에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떼가는 거예요. 양도세 별개로. 그 공제를 해주냐? 안 해줍니다. 그냥 호구. 제초하는 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현장들이.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를 낳냐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면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분을 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게 하는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누가 진다? 조합원이 져야 돼요. 네, 조합원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예요, 지금. 네, 이익이 날 수가 있겠어요? 이러는데 만족스러울까요? 그냥 네임밸류만 가져오는 거예요. 아, 나 강남 사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가장 어려운 재건축 시장. 여러분들 관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지금 시점부터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재건축 투자의 황금기가 오고 있다. 자, 이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뒤에 얘기해요. 2년 뒤고, 이에 대한 프리미엄들,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번 정권에 다 붙을 거예요. 특히 어디? 연한이 아직 다다르지 않은 친구들. 지금이 22년이죠. 22년으로부터 30년을 뒤로 돌려서 5년 전으로 된 단지들. 그 단지들이 아직은 싼 단지를 찾기가 쉬워요. 지금 연안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여러분들 알아차리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서울에서 조금 먼 지역, 그리고 연안에서 아직 다다르지 않은 그런 단지의 경우에는 아직 때가 안 묻은 단지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친구들을 잘 고르면 생각보다 투자금을 좁힐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네. 자, 그래서 이 황금기는 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도 있고요. 자, 신규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지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다수로 나올 거예요. 서울에 여기도 진행하는데 저기도 진행하는데 저기도 하고, 여기도 안전진단 넣고 저기도 안전진단 넣고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5년 동안 연안에 다다를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30년 계산하고 5년 계산하고 했죠. 이번 정권에 탄생한 애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연안에 안 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번 정권 내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스타로 올라올 수 있는 단지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신규 노다지들이 나올 거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투자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내 자기 자본 비율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으니까. 자, 구축 중에 높은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연안이 아직 다다르지 않은 전단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계산 돌릴 때 어떻게 돌려요? 30년 돌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돌리잖아요. 그럴 때 지도에 아무것도 표시 안 되니까 낙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너무 전곡 찔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거를 좀 더 길게 잡아봐요. 35년, 40년까지. 그러면은 한두 개가 또 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씨앗을 심어 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 중에서 어떻게 찾느냐? 네임밸류를 거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같은 돈이면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돈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자리를 택하는 게 좋아요. 몸집은 되는데 내 돈은 적게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1기 신도시. 정해졌어요. 이 이상을 딴 데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네, 이 안에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지들이 향후에 정권 5년 동안 신규 진행지로서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경기에 영향은 받겠지만 여러분들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10년 뒤 내다보면서 농사 짓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적어도 내가 다른 단지들을 그냥 네임밸류나 내가 실제로 거주하려고 샀을 때 오는 그 마이너스보다는 투자를 진행하고 내 돈을 적게 들였을 때 데미지가 훨씬 적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완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가장 빠른 축에 속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로 던져놓고, 자, 첫 번째 재건축의 첫 관문은 안전진단입니다. 이걸 애들이 뚫지를 못하고 있네. 자, 안전진단 강화 후에 지금 5건만 통과되어 있어요. 이게 2018년 3월 강화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통과를 못하냐면 진짜 발로 차서 부서질 정도 돼야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구조 안정성이 이제 기존에 20%, 점수를 따졌을 때 20% 비율이 낮은 거죠.
근데 이거를 50%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구조 안전성에서 점수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시멘트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오래 가는데 이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무너지기 전 크랙이 막 다 가 있는 거 아니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요걸 어디서 뺐냐? 이거 30% 올린 거를 어디로 돌렸냐면 주거 환경 기존 40%에서 15%로 하향을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주거 환경이 기존에 막 노후된 데가 있으면 점수를 반영해 줬거든. 근데 이걸 점수 반영 안 해준다는 거예요. 주변이 썩었는데 얘도 같이 썩었는데 원래는 주변 썩으면 같이 통합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현장들이 있었는데 아파트도 재개발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어쨌든 주거환경 40에서 15% 떨어지다 보니까 노후된 데가 더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도 환경도 안 좋고 아파트도 재건축도 안 되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약은 뭐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아파트죠. 정밀안전진단 면제. 예, 정밀안전진단도 이제 2차까지 하잖아요. 예,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웬만하면 이제 통과되게끔. 어떻게? 기존에 이제 지금 룰 50%에서 원래대로 20%가 아닌 30%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또 주거환경 기준을 또 상향시켜주는 걸로 가는 거예요. 완화죠. 자, 이렇게 되면 통과할 수 있는 현장들이 꽤나 많아질 겁니다. 저는 최소한 30% 이상, 예, 지금 문을 뚫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 30% 이상은 통과될 거라고 봐요. 이게 완화되면. 그러면 아까 말했던 황금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된다고 좋으냐? 물론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높은 프리미엄 형성되겠죠. 안전진단 통과하면 바로 돈이 되니까. 자, 일단 지금 현재 안전진단 툴을 보면 안전진단 요청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기관들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정밀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급을 나눕니다. A에서 C등급은 그냥 유지보수예요. 그리고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이게 제일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E는 재건축인데 이건 정말 뭐 흐트러져야 돼.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2차 정밀 안전진단을 그 다음에 봅니다. 그때는 이때는 이제 크로스 체크로 하는데 이때는 공공기관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통과되기 어려운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보고 열로 가느냐, 열로 가느냐 나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진행되니까 어렵다. 근데 완화가 된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현장들이 통과될 거고 거기서도 돈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그 돈을 먹기 위해선 여러분들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갈 거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지금 가장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이 돼야 결국에는 꽃을 피는 이제 가을이 오고 있구나, 여름이 되는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 완화가 최소한 2년 뒤 얘기예요. 자, 진행 중인 사업도 군뱅이로 만드는 재초안이라고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게 진행이 안 되다가 됐죠. 자, 이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재건축 종료 시점, 준공. 그 다음 개시 시점, 처음 추진이.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때 주택가격 빼면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남은 거를 보고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때리는 거예요. 무조건 때린다고 봐야지.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게 옛날 기준이에요. 옛날 처음 만들어진 게 2006년이니까요. 그때 기준이 아직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형평성 문제예요. 자, 이걸 내는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예외 조항도 있고. 그쵸? 자, 프리미엄을 주고 재건축을 만약에 사셨다. 진행 중인데. 그러면 프리미엄도 주고 재초안 부담금까지 내야 돼요. 제일 억울한 케이스예요. 여기도 맞고 저기서 맞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케이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중과세. 양도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때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근데 이건 합헌으로 나갔으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적응해야지. 예.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쨌든 니즈가 있어요. 개편이 필요하다. 자, 인플레이션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규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도심에서 공급하는 주택 양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내 돈으로
신규로 입주하는 물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강남권은 더 심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공급난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현실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것. 그러니까 평균 이익 3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평균에 맞게 뭐 1억 초과라던가 5억 초과라던가 이런 식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제 사업 금액 자체를 좀 줄이는 거죠. 축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이 추진이 구성 단계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조합 설립 단계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절차를 좀 바꿔서 금액을 산정하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 강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국회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씨앗을 다 담는 단계지, 씨앗을 심는 단계지, 이게 여름이 오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초안이 어느 정도 현실화에 맞게끔 조정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앞선 이 두 가지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개편이 되면서 현실에 맞는 분양가 제어, 그러니까 과도하게 막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느슨하게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게 하향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좀 더 시장에 맞는, 시장에 맞는, 먼저 산 사람이 돈을 벌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덜 벌고, 이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구조는 나중에 들어왔는데 조합원 분양가랑 차이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로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전에 2006년 기준이다 보니까 그때는 어때요? 3천만 원도 돈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 보세요.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장난해요? 지금 시점에 맞는 건 1억, 1억에서 뭐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7억, 이게 맞겠죠, 지금 시점에는. 근데 지금 구간 잘려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3천에서 5천에서 초과금액 10%, 5천에서 7천 20%, 이게 맞습니까, 지금? 딱 봐도 지금 옛날 만화책 꺼내보는 기분이야. 그쵸? 안 맞아요, 현실에. 그래서 이 구간의 변화와 이 부가율 산정의 그 퍼센테이지 요율이 저는 어느 정도 바뀔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서 네임밸류를 찾아오고 내 집 마련을 하실 건지, 내가 거주를 안 하셔도 내 집 마련은 내 집 마련이니까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하시던지, 아니면 두 번째, 좀 시간을 길게 보시고 돈을 최소화해서 씨앗을 담가 놓는 구조로 투자를 진행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저는 이거죠. 소자본 투자. 소액 투자를 전 좋아합니다. 소액으로 여러 군데 담아 놓는 거 좋아해요. 그게 재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 담기면 생각보다 잘 돼서, 물론 제 말을 따르신 분들이지, 생각보다 잘 돼서 지금 전화 오는 것들 상담하는 분들 보면은 저랑 좀 지내셨던 분들, 5년 이상 된 분들은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도 진행되고 저기도 진행되니까 이걸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팔아야 되냐, 뭐 지 아들도 하나 해주고 딸도 하나 해줘가지고 뭐든지 투가지역 5년 재당처럼 제한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씨앗을 잘 심어놔야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이 해놨는데 세 군데 해놨는데 두 군데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 일기 신도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5년 정도 그 계산 돌려보시고 단지들을 찾았을 때 느끼겠지만, 지금까지 강의 영상 시청해 주셨는데 즐겁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단에 첫 번째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오늘 보신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라 1시간가량의 풀버전 강의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강의했던 모든 강의 영상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강의 신청 누르시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셔서 멤버십에도 올라오지 않은 그러한 지역 분석과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강의를 직접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과 그리고 강의 신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